투자 백서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수익형 빌라 투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A조는 솔직함과 친근함의 대명사 주미아 대표님, 우아하고 따뜻한 카리스마 김선혜 대표님, 세심하고 자상하신 저원 대표님, 말이 필요 없는 58개 꽃미남 천상현 대표님, 우리 조의 귀여운 막내 부동산의 와이프 우유빛깔 김유경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A조는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참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되는 아리까리하고 재밌는 조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고요.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자치구입니다. 해운대라는 이름의 어원은 신라시대 문인인 최치원이 그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경치가 너무 예뻐서 자신의 호를 따라 해운대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었고요. 1980년 동래구 동쪽을 분리하여서 신설되었고 부산의 16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부산 시민의 12%가 해운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고 강이 흐르고 바다와 접한 해운대구는 2013년 5월에 국가주택이 많은 지역 중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국 탑10 안에 드는 등 화려한 도촌과 달동네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해운대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면적이 꽤 넓은 편인데요. 전체 면적의 80%를 여기 장산이 가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로를 따라서 좌동, 중동, 오동, 중동, 좌동, 그리고 반송로를 따라서 반송, 반역, 반송, 제송동으로 구성된 북부로 구분이 됩니다. 해운대구는 많은 명소와 기사거리들이 있는데요. 해운대구 2018년 교통문화지수 부산 1위, 해운대구 전국지자체평가 4위 부산 1위 선정, 바다 강항 호수동을 낀 물세권 인기, 수변 도심들에 몰리는 수요, 관광특구 부산 해운대가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공유경제형 도시 민박 사업의 눈을 떴다. 해운대구 도심의 디자인이며 글로벌 시티로 스크랩에 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사거리들이 있었고요. 해운대 지역이 타 지역 분들한테는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운대 지역은 해운대구의 일부일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과 행정구역상의 강남구가 조금 다른 것과 같은데 해운대의 대체적으로 알려진 송정해수욕장도 해운대구의 일부이고요. 부산 도시철도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석대역과 석대동도 해운대구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해운대구 명소를 보시면 국내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아쿠아리움, 그리고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유리마루가 위치한 동백섬, 연면적 92,761제곱미터 규모로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백스코, 그리고 센텀시티 랜드마크인 영화의 전당, 피크 때 모든 상영관이 자리가 없습니다. 주말에 또 센텀 부분으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이유가 울산에 거주하시는 사모님들이 신세계의 쇼핑을 하러 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백화점 명품화 코너에서 판매되는 몇천만 원짜리 코트가 몇 년 전 전국에서 8개가 판매가 되었는데 그중 4개가 여기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 4개 중 3개는 또 부산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에게 판매됐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많은 타 지역 분들이 해운대 쇼핑이나 관광을 위해 유입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던 더베이 101이고요. 여기서 보는 야경이 여기 마리시티의 야경입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달맞이길. 유명한 명소들이 많은 가운데 저 역시도 좋아하는 해운대 12경 중 하나인 해운대 온천은 신라 51대 진성여왕의 천연두를 낮게 해주었다 하여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앞쪽으로 온천 대중탕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외에도 조개구이가 더 유명한 청사포, 수영만 유토 경기장도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교통을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과 해운대로의 확장 그리고 광안대교의 개통 등으로 인해서 좋아진 편이고요. 반송, 방역, 북부 쪽도 부산 도시철도 4호선의 개통으로 순통이 좀 트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행사나 주말, 서머 시즌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꽤 있는 편입니다. 2016년 말에 동해선 개통으로 부산 부전역에서 일광역으로의 구간이 개통을 하면서 부산 진구 및 일반 비상 쪽 방면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학구열이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원래 부산의 전통적인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곳은 동래구, 금정구, 남구인데요. 해운대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청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센텀 중학교와 해강중학교 그리고 신시가지 학교들은 선호도가 높고 수영구에 거주한 학생이 해운대로 위랑 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할 만큼 전입 수요가 큰 편이고요. 신시가지 중에서도 신도중학교, 양운중학교, 부흥중학교가 연합 분위기가 잡혀있고 2016년 특목고 진학률은 해운대 중학교가 1위, 센텀 중학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해운대 신시가지 학교들은 전국에서 순위권을 다툴 정도로 대단했었고 고등학교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양운고등학교가 2013년도 수능 만점자가 배출이 되었었고요. 부산 일반고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인 양인고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학교 교실이 대단합니다. 입시 명문으로 알려진 해운대 고등학교, 센텀 고등학교 중에서도 작년 서울대 진학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운고 때문에 만년 신시가지 임자라는 부흥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도 요즘에 학원가나 상업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부흥고를 희망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개발계획과 투자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부산의 역대급 대규모 개발 사업은 북한 재개발,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인데요. 동부산 관광단지는 2016년 6월에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송정역을 끼고 오시리아역과 해운대 요금사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오시리아 지역 내 문화예술단지, 서비스 레지던트, 녹지 일단지, 아쿠아월드, 푸드타운, 테마파크, 패밀리랜드, 메디컬 휴양타운, 실버타운, 별장형, 콘도 등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사계절 체류형 명품 해양복합 리조트 탄생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4조 원에서 5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 남부선 신해운대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약 6분가량 소요가 되는 거리고 이케아 국내 4호점도 이곳에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관광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가까운 곳에서 머지않아 이케아를 만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다음으로 보실 개발 계획은 해운대구 석대동 반여동 사물시장과 석대역 사이에 있는 해운대 수목원이 2022년도에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비 563억, 규모는 약 19만 평으로 부산 시민공원보다도 조금 더 넓습니다. 또 해운대구 반여동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풍산이 부지 이전을 결정하면서 개발에 뛰어들고 향후 해운대 센텀 이주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 폐선 부시공원 그린 레일웨이는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에서 진행된 1구간은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여기 나머지 구간도 4월에 개장을 앞두고 오고던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개장이 되고 나면 경치가 아주 예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에 이은 개발계획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이슈인데요.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서 해운대구 동백섬 유원지에서 남구 이기대공원을 있는 해상 케이블카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500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상의 케이블카라고 하는데요.
해양 관광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높은 관광객 집객 효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인 상업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가 있지만 현재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광안대교나 청계천을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있는 해운대구 달맞이국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해운대 정경이고요. 최근 힐링과 워라밸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힘입어서 물세권, 숲세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타 지역의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달맞이길은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이어져서 송정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요. 달맞이국의 달맞이 언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길가로 벚나무와 송잎이 울창하게 들어차 있고요. 총 8km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를 형성하고 있는 해운대 명소 중의 한 곳입니다. 최근 상업시설이 부흥하여 살아남는 상권 중의 하나이기도 한 달맞이는 중간 부분 정상에 달맞이 동상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곳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비석과 야외 음악관과 달맞이 조각공원,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 바다가 보이는 카페, 바다를 보며 조식을 먹을 수 있는 호텔 등 주거와 상업,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으로서 달맞이에서 바라보는 월출은 대한 8경 중의 하나로 정월 대보름달을 보러 몰려오는 관광객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국정농단의 중심이 되었던 최순실 부부의 동생이 이곳에 100억짜리 상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청사포 해수욕장, 청사포 송정해수욕장, 왼쪽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 달맞이 초입된 올해 11월에 완공이 된 LCT, 그리고 밑포항, 달맞이 북쪽으로 내려가면 장산역, 해운대 신시가지가, 해운대 신시가지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건물, 오늘 보실 물건의 외관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공동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002.6제곱미터, 건축 면적 566.13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총 8개 층을 쓰고 있고요. 여기 1, 2, 3층으로 보이는 곳은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 소개해드릴 물건은 6층에 위치한 투룸 하나, 원룸 3개로 총 4개의 호실입니다. 층수는 6층인데 위치적인 특성으로 호수는 402, 403, 404, 405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투룸 57.27, 원룸 33.2, 30.35, 27.2제곱미터로 4개 호실을 묶어서 매매가 총 3억 5천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고 농협에서 금리 3.3%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은 방 하나당 200만 원씩 잡아서 4개니까 총 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직접 세류에 놓으시게 되면 보증금은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하십니다. 월세는 4개 호실 합쳐서 한 달에 170만 원씩 나오고 있고요. 시투자 금액 1억 200만 원에 총 연차임은 2,040만 원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면 연수익 1,248만 원으로 나옵니다. 연수익 12.24%로 근래 보기 드문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물건입니다. 매도자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관리세는 한 달 15만 원 내외로 방 하나당 평균 3만 5천 원 정도로 저렴했었고요. 현재 옵션은 풀옵션, 그리고 최근에 수리를 다해서 크게 손볼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였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주방이 깨끗하고 이렇게 예쁜 바다뷰가 나왔고 또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실사이고요. 보시다시피 테라스가 꽤 넓은 편이어서 여름에 고기를 구워 먹기도 좋게 집에서 이렇게 예쁜 회도지도 지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린시티에 위치한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에 같은 평수인데도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가 적게는 6억에서 31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해운대라는 특성상 바다뷰가 있고 없는 것이 가격 형성에 몫을 하기 때문인데요. 중간 여기 사진에 보시면 바다뷰를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프라 또한 아까 입지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동부산 롯데 아울렛과 대형마트 접근성이 좋고, 가벼운 쇼핑은 여기 장산역 NC백화점까지 운동산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신세계 롯데백화점도 차로 14분, 전철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중동 이마트 차로 9분 거리. NC백화점 지하에 킹스클럽과 롯데마트가 지금 경쟁 구도에 있어가지고 모바일 롯데마트에서 2만원 이상만 장을 봐도 무료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옷가게, 여기 달맞이 상업지역에 옷가게, 음식점, 카페, 산책길, 공원, 갤러리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1인 2인 가구가 많이 이용하는 그 해주세요 이거 서비스가 강남처럼 활성화되어 있어서 휴대폰 하나면 오토바이 퀵으로 전부 해결이 되는 최강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맞이는 이제 바다뷰가 있고 없고로 가격 차이가 난다는 부동산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바다뷰가 없는, 또 바다뷰가 있는 빌라들과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인근 빌라들 중에서 건축 연도와 면적이 비슷한 물건을 추려보다가 현재 호실이 총 4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매매가를 4개 호실 합한 면적으로 나누어서 평당가로 비교를 했고요. 인근의 우익 빌라를 먼저 보시면 97년 준공에 바다뷰가 없고 2018년 6월에 평당가 790만원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근 빌라보다, 바다 조망이 없는 인근 빌라보다 현재 매물이 781만원으로 조금 더 저렴한 시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해운 빌라를 보시면 조금 더 오래됐고요. 93년 준공에 작년 10월 평당 774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781만원, 774만원, 조망에 대해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다 조망이 나오는 빌라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엘리트 이 빌라는 바로 이 건물 현재 매물 바로 옆에 있는 옆 건물이거든요. 바로 옆이라서 바다뷰도 똑같이 나오고 작년 2월에 평당 827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781만원, 827만원. 현재 나온 매물보다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 한신빌리지는 87년 준공에 3층짜리 건물인데 평당 2,263만원. 왜 이렇게 비쌀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재개발 가능 여부를 놓고 달맞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달맞이 지역에는 소규모 빌라 재건축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그 한신빌리지 또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2월에 평당 2,263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었고요. 물론 같은 달맞이에 위치는 있지만 이 물건은 달맞이 초입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간 사진을 보시면 달맞이 3익 빌라를 재건축한 달맞이 아르미안인데요. 2014년 준공으로 평당 1,763만원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그린이 2차 14세대고요. 평당 1,425만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매물은 단기 투자를 하시기에도 수익률이 좋아서 부담이 없지만 향후를 대비해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빌라 투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단지마다 이제 개성이 비슷해서 일률적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빌라는 매물 계계별로 평형이 다르고 제곱미터도 미세하게 다 달랐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하기가 아파트보다 쉽지가 않고 빌라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고정시세라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거나 저평가되어진 매물이 많이 있었고요. 빌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점을 활용해서 발품을 많이 팔고 투자 수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달맞이는 물세권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 오늘 보신 매물의 입지 또한 달맞이국의 상업지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킹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기에 공실료 걱정이 없는, 현재 호실도 4개 모두 만실 상태이고요. 공실료 걱정이 없는 1억 초반대로 금융비용을 이용해서 연수익 12.24%라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를 투자하실 때 장점과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을 얻어서 큰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
아파트에 비해 높은 월세 수익률을 가진다는 점, 적은 관리 비용과 작은 전용 면적으로 세금에 유리하고요. 빌라를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월세 수익의 목적의 경우에는 신축 빌라보다는 고정 수익률이 나오는 빌라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적을 미리 사놓았다가 이주 시점에 유도하는 전략도 좋고요. 확실한 투자 원칙을, 아파트보다 어렵기 때문에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요. 안목을 키우기 위한 발품은 필수. 그리고 나중에 파실 때를 고려해서 풍부한 수요층을 지닌 곳에 꼭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상업지역과 연결된 지역일수록 수익률과 차익을 안겨주기 유리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47m 이하여야 각종 세금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관리 비용이 또 적은 만큼 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잘 점검하셔서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성공적인 투자 모습이 기원하며 수익형 빌라 투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